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거를 제가 사연을 받는다라고 업로드를 하자마자 이제 보내주셨는데, 일단 먼저 전문을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람님. 평소에 유하람 잡다람 채널을 즐겨보는 시청자입니다. 제 고민은 꿈이 정해진 순간에서부터 나오는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20대의 아버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작년까지 막연한 상상만 하다가 올해 진지하게 고심하고 드디어 제 꿈을 명확히 찾은 것 같아서 기뻤습니다. 현재 18살이지만 빠른으로 학교를 가서 올해 수능은 치른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끗이 모자라는 듯한 아쉬운 성적으로 결국 내년에 공군 의장병으로 지원을 해서 군수를 진행해 볼 생각입니다. 군수의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군대 전역 이후 바로 대학을 진학할 생각입니다. 학과는 건축 토목과를 제외한 공대 생각 중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인생 계획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 이후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방법, 안정적인 직업과 여유로운 생활을 이루는 법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하람님께서는 이런 고민들로 꽤 고심하신 걸로 아는데 인생 후배한테 쓴소리만 쓴소리, 조언이면 조언 아끼지 않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딱 고민이 뭐다, 이제 인생의 목표가 뭐다 보는 순간 진짜 이 만연한 미소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니 20대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서 1% 될까? 라는 그 생각들이 좀 들거든. 1%? 적어도 내가 체감하기에는 진짜 흔하지 않습니다. 다들 이제 결혼한다고 하면은 30살 이후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심지어 결혼을 해도 애는 안 가진다 라고 생각하는 딩크족들도 많아지는 세대. 이 18살이 20대의 아버지가 되는 게 꿈이다. 맞아, 이게 일단 결혼할래 해서 절반이 나가리, 절반도 아니야, 그 이상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애 낳을래 해서 또 한 번 나가리. 제가 나이로 찍어 누른다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특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이거는 제가 너무 늙은이 같은 말인가요? 어떻게 어떤 고민을 통해서 이 결론에 도달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20대 아버지가 되는 게 목표다라고 생각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저는 솔직히 저도 사실 20대 초반까지 잘 몰랐어요. 가족이 왜 필요한지,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아이를 낳아야 되는지. 저는 20대 초반까지 늘 얘기하던 게 그거였어요. 나는 그냥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그냥 단칸방 살아도 괜찮다. 언제까지? 40살, 50살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도 된다. 왜냐면은 그 정도면은 어쨌든 간에 굶어 죽지는 않을 거고 뭐 밥이야 먹고 살겠지. 근데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향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이 직업을 계속 할 수만 있다면 그래도 된다.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바뀌게 됐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좀 많이 느끼는 게 그거예요. 뭐 친구들이랑 놀든 아니면 열심히 일을 했든 진짜 밖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밖에서 찌그락찌그락 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 외로워요. 네. 그 외로움은 쫓아낼 수가 없어. 그리고 딱 집으로 돌아오는 게 결국에 혼자구나 라는 거를 체감하는 것만 해도 진짜 쉽지 않은데, 딱 문을 열었는데 불 꺼져 있고 냉골이야. 거기서 오는 고통이 나는 너무나도 큽니다. 물론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혼자 있는 집에 오면은 편안하던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혼자 사는 거에 조금 더 특화되신 분들인 거죠. 근데 적어도 나 같은 외로움과 또 고독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절대 적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버지와 제가 32살 차이인데도 가치관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보다도 더 많이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원래 좋아하는 성향이기도 하고 뭔가 제 인생의 한 부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더 많은 확신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말했던 대로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을 때는 비교적 그렇게 체감이 잘 안 되지만은 혼자서 자취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체감이 돼요. 내가 돌아갈 가족, 가정, 집, 이게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런 결혼 관련해가지고 얘기하다가 진짜 답답해진 경우가 뭐냐면은, 결혼을 왜 해야 되느냐? 아이를 왜 낳아야 되느냐? 이거를 내가 계산기 두드려서 너한테 이만큼 이득이 되니까 하는 게 좋아 라고 설득을 해야 되는 이 상황이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런 행복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지금 공감하시든 아니면 나중에 가서 더 체감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게스나이님을 설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편안합니다. 아버지랑 가치관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보다 더 가까워지고 싶다 때문에 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저거는 진짜 귀한 유형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아까부터 진짜 마음이 따뜻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아버지랑 이렇게 전화하고 그랬었어요. 아버지 요즘 뭐 하면서 지내세요? 그래요, 아버지 진짜 고생 많으세요. 근데 저는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쩌고저쩌고 다 얘기하고 나서, 그래 아버지 나중에 꼭 좀 찾아뵐게요. 제가 너무 오래 못 뵀죠. 사랑합니다 하고서 끊으니까, 그때 택시에 타 있었거든요. 택시기사 아저씨가 이제 슬쩍 웃으면서 두 분 사이가 되게 좋으세요? 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그거예요. 아버지랑 그렇게
사이 좋은 애틋한 아들 보기 드물다. 지금 제가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대충 약간 체감한 느낌이에요. 보통 그래요. 이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또는 아이를 낳고 싶다,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가 나고 자란 가족, 가정 아니면은 그런 주변 환경, 이제 사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따뜻하게 그 사람의 유년기를 채워줬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만 들어도 가치관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아버지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랑 사적인 대화는 잘 되는데 아버지가 많이 바쁘신 느낌이고, 아빠는 아빠의 세계에서 저는 저희 세계에서 서로 같이 말할 말이 많이 없는 느낌이라 더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네요. 가치관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이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라기보다 같은 세상에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분명히 아버지가 되고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물론 이제 저도 애를 낳아본 입장은 아니고, 물론 애를 낳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좀 많이 느끼잖아요. 어렸을 때 이해 안 됐던 것들. 아버지가 왜 항상 주말마다 힘들까? 왜 퇴근하고 나면 항상 힘들어 있을까? 아버지는 왜 뱃살이 자꾸 늘어나 있을까? 움직이기 싫어하실까? 약간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거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제 또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 된다고 하면은 얼마나 많은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에서 저는 사실 지금 당장 제가 아이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와이프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아버지가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어가지고 가끔 전화드리면은 아버지 감사하다 뭐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아들이기 전에 일단 가족이고, 그리고 그런 가족으로서 마음을 쓰고 하는 것들을 결혼하고 나서도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이제 와이프한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배려해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이제 힘이 되어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들, 믿어주는 것, 그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그 아버지가 되고 싶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미 거기에다가 감탄을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쏟았고, 정작 이제 고민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답을 못 드린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성인이 되어가는, 사실 빠른이라고 하니까 당장 내년에 성인이라고 하실 수는 없겠지만, 하람님 뭔가 엄청 행복해 보이시네요. 당연하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 줄 아세요? 아무튼 일단 공군 의장병 바로 가서 군수하면서 바로 대학 할 거다. 근데 일단 공대를 갈 거다. 건축 토목 빼고. 사실 이렇게 20살도 안 된 현재 시점에서 자기의 당장 앞의 진로, 물론 뭐 멀리 있는 꿈이 아니더라도 당장 내가 내년에 뭘 하겠다, 내후년에 뭘 하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만 하더라도 되게 흔한 케이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앞부분에서 처음에 읽었을 때 조금 잘못 읽고 인생 계획을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아직 먼 부분까지 정해진 건 아니라서. 그런데 사실 그렇게 멀리까지 계획하고 나는 평생 동안 이 일을 하겠어, 평생의 목표는 이것이야 라고 말을 하고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직업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뭔가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준비가 된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했던 거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 목표는 20대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준비 과정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사실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이 되게 민망해지는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이잖아요. 좋은 배우자의 기준이 뭐예요? 그거 되게 중요한데, 좋은 배우자, 뭐 예쁜 배우자, 착한 배우자, 순종적인 배우자, 주도적인 배우자, 전도유망한 배우자, 자기 철학이 확고한 배우자, 좋은이라는 거는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성격적으로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 사람과, 그러니까 이게 봐봐, 지금 이제 미안해요, 따뜻한 이야기들 하다가 지금 바로 이런 얘기 나오면 조금 기분 상할 수도 있는데 너무 꽃밭이야. 그 따뜻한 가정에서 따뜻한 애정을 받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모님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되게 큰 희망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이렇게 찌들어가지고 아이씨 뭐 가족 가져봤자 뭐하냐 이런 사람들보다는 저렇게 희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대화할 맛이 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본인을 위해서 얘기한다고 하면은 사실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냉정하게 좀 접근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좋은 연인이 좋은 엄마가 아닐 수 있고, 좋은 엄마가 좋은 아내가 아닐 수 있고, 좋은 아내가 좋은 연인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배우자가 누구냐? 좋은 엄마요. 좋은 엄마는 누구냐? 그리고 그냥 좋은 엄마인데 좋은 아내가 아니라고 했을 때 당신은 과연 평생 만족하고 살 수 있느냐? 나는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어떻게 결혼을 해야 되고 뭐 누구는 짝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더니 너도 결국에 결혼은 현실이라고 얘기하면서 되게 어렵다는 듯이 얘기를 하지 않느냐? 맞아요. 물론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은 끝도 없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봤자 결국에 이 사람이다 싶은 순간이 오면은 그거는 잡아야 되고요.
그런데 적어도 제가 연애뿐만이 아니라 직업적으로든 이런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알게 된 거는 적어도 자기가 뭘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 명확해야 안 될 것도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오히려 될 것도 안 됩니다. 왜?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람이 진짜 너무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좋은데 만나면서 감정이 쌓여요. 만약에 내가 기준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이 부분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나는 이 사람의 이런 면이 너무 좋고 그렇기 때문에 난 이 사람과 결혼하고 살 거야.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참고 그리고 좀 더 소통하면서 맞춰봐야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만약에 그런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야, 왜 안 고쳐? 너 나 사랑 안 해? 라는 쪽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거야. 매번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을 고쳐 쓰려고 하면 안 돼. 그래, 사랑하다 보면은 이제 고쳐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바뀌기도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고쳐 먹을 생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고쳤어? 와, 감동이 되는 건데, 그리고 아니라고 해도 에휴, 그래, 어쩔 수 없지 가 되는 건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다, 계속 눈꼴 시려운 게 쌓이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아니 근데 사랑하면은 뭐 그런 거 좀 참고 지나갈 만하지 않을까요? 아니,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사람을 열받게 만드는 건 뭐냐면은 잘못한 정도보다 잘못한 빈도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던 남녀가 정말 그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 헤어지겠어?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왜 휴지를 이쪽으로 안 걸고 이쪽으로 걸어요? 이것 때문에 헤어질 수 있다니까? 내가 지금 이게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임.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휴지 거는 방향으로 싸우기 시작하잖아? 딴 것도 꼴 보기 싫어져. 내가 이제 예전에 편집해주던 여캠이 있었습니다. 여캠? 엽캠? 그 친구가 이제 얘기했던 내용인데 그 사람이 밥 먹는 게 처먹는 것처럼 보이면 헤어졌대. 이거를 뒤집어서 말하면 그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밥을 먹는 게 저 사람한테 처먹는 것처럼 보일 만한 상황이 생기면 안 되는 거야. 당장에 양말 뒤집는 것 같은 걸로 싸우는 사람 많은데 그거예요. 네.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게 뭐 별거라고.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 일이 되면은 미쳐버립니다. 더군다나 이게 기준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연인, 특히 배우자 상대로는 남들한테 하던 인내도 못하게 돼요. 왜냐면은 내 가족이잖아. 야, 너 나 사랑하잖아. 근데 이것도 이해 못해줘 라는 심리가 자동으로 생겨요. 이거는 그 사람이 어려서가 아니야. 이게 사람이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케이스가 뭐예요? 야, 우리 사이에 그것도 이해 못해줘? 네, 솔직히 이 말 나오는 순간 사실 쉽지 않음. 그래요. 그래서 그 거슬리는 부분들 분명히 생긴다고. 그렇기 때문에 님이 어떤 부분은 참을 수 있고 근데 어떤 부분은 절대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내가 그런 안 되는 것들을 감수하면서도 만나야겠다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사실 그게 고민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순간이 오지 않고 인생이 끝날까 두려운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연애를 못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기준을 상대에다 둬서 그래. 얘는 이래서 못 만나겠어. 쟤는 이래서 못 만나겠어. 근데 내가 왜 그렇게 애써가면서 연애를 해야 되지? 라는 단계로 가게 되는 거야. 왜냐면 나이 먹을수록 경제적으로 자리 잡고 하면서부터 혼자 사는 것도 나름 익숙해졌고 굳이 내가 희생해가면서 연애할 필요가 없어지거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게 소중하고 어떤 부분이 싫고가 명확해지면은 이 사람 정말 좋구나. 근데 이 부분은 내가 충분히 참을 만하네?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저런 하자가 있으니까 내가 굳이 감수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근데 이게 마인드 문제야. 여러분 세상에 대한민국에만 해도 여자가 몇 명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나이의 여자만 해도 몇 명입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야. 남자가 몇 명이야. 근데 거기서 단 한 명도 너희 짝이 없다고? 아닐걸? 너가 너무 까다롭거나 너가 너무 마인드가 어리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만큼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그럼 앞으로 제가 참을 수 있는 부분 그게 안 되는 부분 찾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여기서 좋은 배우자를 어떻게 만나요? 좋은 배우자가 뭔지 본인이 알아야지. 제가 뭐 대충 요리해가지고 님한테 생선구이를 줄 수도 있죠. 그런데 님이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아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본인이 공대를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유로우면서 안정적인 직업 같은 건 없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보통의 경우 안정적이면서 여유로운 직업?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공대로 가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본인이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직업을 좋은 아버지로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은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그러면은 하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자기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래요. 그 일을 하면서 생기는 장단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판단들도 필요할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본인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내가 가치를 찾는가? 아니면은 내가 진짜 돈 많이 버는 걸 원하는가? 돈 많이 벌고 최대한 워라밸을 챙기는 것을 원하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안정적인 직업과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은 자기 직업관부터 생각해보세요. 근데 물론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은 적기는 해요. 왜냐면 공대를 간대잖아. 공대를 간다라고 하면은 그래 뭐 건축이나 이쪽이면은 더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간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연차만 쌓이면은 안정적이고 대체가 안 되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 길을 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돈은 많이 안 벌어도 좋고 제가 힘들어도 좋으니까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쏟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러면은 이제 좀 더 명확해지지. 근데 그러면은 기술직 할 때 초반에 가족한테 좀 양해를 구하긴 해야 될걸? 왜냐면은 분명히 이제 좀 궤도에 오르면은 기술직 같은 경우에 짬이 차고 할수록 여유가 생긴단 말이야. 본인이 바쁘게 살려면 얼마든지 바쁘게 살 수 있겠지만 근데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짬이 낮을 때는 어쨌든 간에 굴러야 되잖아. 그때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겠지. 아 근데 그래요. 요 얘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아버지가 꿈이라고 했고 가족한테 시간 많이 쏟을 수 있으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게스날님에게 필요한 배우자상은 분명히 알 것 같아. 다 안정적인 기반 마련해 놓고 와이프를 만나야겠다. 이딴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절대 안 됨. 그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은 기술직으로 이제 좀 자리를 잡게 되잖아.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아씨, 야 혼자도 살만한데? 또는 내 돈 보고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야, 이 꼴은 무슨 소리냐? 게스나이님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때까지 같이 고생할 수 있는 동반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스나이님에게 필요한 여성상도 비슷한 것 같아. 가족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싶어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찾아야 될 거예요. 분명히 우리네 주변에 일찍 결혼하고 싶어하는 여자들 제법 있어요. 아무리 이게 전반적으로 결혼하는 나이가 많아졌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꼭 그런 애들 몇 명 있어. 일찍 결혼해서 애 낳는 게 목표인 여자들 없지 않아요. 요즘 세대라고 해서 없지 않아요. 내 주변에만 해도 몇 명씩 있어. 대신 그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능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은 성격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렇게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면은 성격적으로 그렇게 하자가 있기가 좀 쉽지 않기는 한데 기본적으로는 싸움을 많이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직업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좀 무능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님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게 그냥 집에서 들어 누워가지고 배 푹푹 끓고 있다 이 소리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데 하면은 좋긴 할 겁니다. 근데 나도 비슷한 생각으로 공대 안내 따라가기 너무 벅차.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건 안 될 것 같고 적성도 고민해야 할 듯. 그렇지. 근데 잘 고민은 해야겠지. 근데 어쨌든 간에 기술직이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일반 오피스직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근무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닌데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요즘 들어서 왜 그 알바족들이 많이 생기겠어요. 이 정도면은 먹고 살만은 한데 더 욕심만 안 내면 워라밸 좋게 살 수 있어. 내가 뭐하러 그렇게 애써야 되지? 맞아, 대체 가능하다? 그렇다고 해서 퇴직하고 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뭔가를. 그래서 저는 자기 무기가 있는 게 진짜 살아가는데 도움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기술직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충분한 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상담하면서 너무나도 행복한 사연이었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들렸어. 그 희망, 그 꿈 절대 놓지 않고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진심으로. 아이디 기억하니까 결혼하면 DM 줘요.